네, 잡매거진 화요일 첫 번째 코너는요,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입니다. 모든 취업의 시작은 자기소개서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소서 작성 참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소서 작성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력해서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을지 먼저 강주리 캐스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클리닉.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아자동차 자기소개서 파헤치기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취업 포털에서 이 채용 공고 1위를 차지할 만큼 취업 준비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하지만 이 높은 인기만큼 자기소개서 항목이 머리를 아프게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항목들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스튜디오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 클리닉의 주제는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기아자동차 자소서 항목 파헤치기입니다. 지금이 공채 시즌은 아니지만 또 상반기에 있었던 기업별로 차이가 있는 자소서 항목들을 쭉 알아본다면 사실 어떤 항목이 나와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잘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자소서 파헤치기에 앞서서 기아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기아자동차에 지원했던 친구들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는 상시 채용으로 이제 채용을 한다는 소문과 소식이 들려서 네, 이번에 좀 많이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혜진양 주변에도 혹시 기아자동차 지원한 친구들 있을까요? 네, 상반기에 기아자동차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할 정도로 주변에서 특히 남자분들이 참 많이 맞아요. 지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채용 정보가 올라오는 카페에서도 그 기아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앞서서 강주리 캐스터가 소개해 준 대로 상반기 채용 공고 조회수 1위를 기록할 만큼 정말 인기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유독 이렇게 기아자동차가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아자동차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44년도에 경성전공에서 시작을 해서 68년도에 설립된 현대자동차보다 역사가 좀 깊은데요. 네. 근데 90년대 말에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제 속하게 되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아자동차만의 색깔을 고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더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서 대체 어떤 인재를 원할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기아차에서는 어떤 인재를 선호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기아자동차에서 제안하는 기아인이란 창의, 소통,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생생한 젊음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기아인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좀 더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창의, 소통, 도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기 있는 이제 2명의 취업 준비생들도 또 빠지지 않잖아요.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있어서 혹시 기아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본 적이 있었나요, 민영양? 네,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아자동차가 그동안 해왔던 마케팅 전략 등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 연봉이 굉장히 높다는 점 또한 좋아요.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원할 생각이 있을까요? 네, 이번 상시 채용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혜진 양은 어때요, 기아차? 저는 언론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 쪽을 많이 알아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사실 제가 과학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홍보, 인사 외에도 제가 쓸 수 있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하반기 상시 채용을 위한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더더욱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항목별 작성 노하우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기아자동차 학예 인턴 공고 때 올라왔던 자소서 항목 중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2014년 학예 인턴 모집 지원자인 당신을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매겨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본인을 몇 점으로 좀 매길 수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준 건데 사실 좀 쉽지 않았던 항목 같기도 하고요. 직접 작성을 해오셨잖아요. 네. 네. 점수를 몇 점을 줄까를 생각 50점을 주면 이 50점으로 뭐 뭔가 다른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작성한 내용은 저의 이야기와 다른 사례자의 이야기를 조금 혼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어떻게 작성을 해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98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입니다. 매 순간이 의사결정의 과정이지만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을 구상하고 최선의 답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듯 신중한 결정 뒤에 책임감 있게 실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행합니다. 이러한 저에게 98점이라는 점수를 과감하게 주고 싶습니다. 비록 부족한 이 점은 내가 한 선택이 틀릴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어보고 충분히 수용할 자세를 열어놓기 위함입니다. 기아자동차 하계인턴에 지원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취업 전에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들이 있을 것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갈 것인지,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해 마지막 여름방학에 미국 현지에서 짧게라도 랭귀지 스쿨을 다니는 것이 나을지, 당장 하반기 취업을 고려해 취업 스터디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오래지 않은 시간 고민하며 10명의 지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번 여름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 모두 각자의 주관에 따라 저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미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답이 있었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지인들이 해준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였고 저는 기아자동차 하계인턴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100점 만점이 되기 위한 이 점을 기아자동차 하계인턴을 하며 채워가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읽었지만 일단 술술 좀 잘 읽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성 포인트를 어디에다 두고 작성하신 거예요? 네, 일단 제가 썼어도 잘 썼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주로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런 확신에 차가지고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한데요. 그런 확신을 담아서 자신감을 좀 어필하고 싶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이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분명히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수용하는 타입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선택을 했으면 책임감을 있게 이행한다라고 하는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나아가서 이제 하계인턴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해서 그 기업 안에서 비전을 이루면서 남은 이 점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조금 포부적인 측면에서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점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점이 핵심 포인트니까 그걸 채워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원정 컨설턴트가 작성해 오신 자소서를 보면서 이제 본인들도 한번 본인의 점수를 매겨봤을 것 같습니다. 민영 양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라면 이 자소서 항목을 쓸 때 KIA라는 이제 인재사항을 각각 30점, 30점, 4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나눠서 각각 매겨서 저는 한 92점 정도 92점. 매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소통형 인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뭐 도전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92점으로 매기지 않을까. 8점이 모자란 92점. 네, 우리 네, 저는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저는 민혁 씨보다 1점 깎아서 91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모자람의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더 채워갈 부분이 이만큼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저 혼자는 91점일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100점 이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항상 태진 씨랑 같이 진행하다가 지금 혼자 진행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한 91점 정도를 스스로에게 주면서 함께 할 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점수를 좀 매겨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점수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어필하고자 하는 공략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는 타당한 것 같이 느껴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점수를 어떻게 채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조금 피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워밍업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모두가 함께 작성해 볼 만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출한 소위 스펙, 학교, 학점, 전공, 어학 점수 등을 제외하고 기아차가 당신을 채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가 두 번째 항목입니다. 글쎄, 이 질문 역시 아주 단도직입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항목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작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난이도 어떻게 보세요? 네, 난이도 저는 중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놓고 스펙 강조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과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신을 뽑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 대놓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자소서 항목은 중상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항목인데요. 최현정 컨설턴트가 써오신 자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설정하신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네, 일단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학생으로 설정을 해봤고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학점이 우수한 모범생으로 가정을 하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현정 컨설턴트가 작성해 오신 자소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전공 수업과 수업 중에 프로젝트만 따라가며 대학 4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다가 모 기업의 트렌드 리포터가 되어 6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웅크리고 울고 있던 자아를 토닥거려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차마 겁이 나서 도전하지 못했던 것은 도전할 수 있었고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재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중년의 신사를 인터뷰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고 젊은이 못지않은 탄탄한 몸을 유지하며 영원히 젊을 수 있음을 증명해 주신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의 아버지십니다. 1944년에 설립되었어도 항상 젊은 기업 기아자동차에 제안드립니다. 기아자동차에서 저의 열정과 도전을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자소서 역시 굉장히 잘 읽힌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또 읽는 도중에 감동이 훅 하고 밀려왔습니다. 오늘 작성 포인트 또 어디에 두고 쓰신 거예요? 일단 이 친구가 이제 스펙적인 측면에서는 열심히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는 게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본인이 사례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떤 블로그 이제 트렌드 리포터를 매개로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교류했다라는 걸 좀 더 포인트로 두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도전과 열정 자체를 그 트렌드 리포터를 하면서 보여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 근간에는 아버지를 이제 드러냄으로써 좀 더 다른 사람들과는 좀 차별화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필을 했을 때 분명히 이 학예 인턴 자기소개서 안에서는 성장 과정이나 그런 거 특별히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전략적으로 삽입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멋진 아버지를 두고 있다라는 걸 약 2줄에 걸쳐서 살짝 표현함으로써 나에게도 그런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자소서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네요. 민영 양. 근데 저는 먼저 제 주변의 기계공학과 남자 친구들과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멋진 학생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젊음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이제 기아자동차가 지금 젊지만 자신의 열정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주변에 그 기계공학과 남자친구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길래? 늘 이제 뭐 조립도 해보고 늘 학교에 박혀 있는 생활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부 힘들다 보니까. 그래요. 아마 그런 점에 또 주안을 두고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혜진 양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최현정 쌤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잘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업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열심히 활동을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살았고요. 또 이제 아버지 얘기나 가족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감동이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사례를 쓰셨는데 이것이 저의 열정과 도전을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례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연결고리들을 조금 더 메우면 훨씬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아주 전문가다운 평가를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의견 들어보셨는데 혹시 뭐 반박 아니면 추가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겠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연결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출을 했는데요. 네, 그 연결고리를 맺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네. 맞아요. 또 이번 주에 또 특별히 이렇게 2편을 작성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자소서를 또 평가해볼 타이밍이 왔습니다. 두 학생 오늘 글쎄 오늘 뭐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굉장히 그냥 진정성 있게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별로 긴장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난주에 칭찬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한 코칭 각오하고 왔습니다. 네, 뭐 매일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조금 덜 기대하도록 할게요. 혜진 양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좀 괜찮았다라는 평을 들어서 부담이 많이 됐고 네. 아, 이런 자소서 항목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천민영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제너럴리스트 소통하다.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어릴 적부터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친구는 잘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간판으로 길을 기억하고 매일 다니는 길의 조그만 변화도 쉽게 알아챘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 궁금해진 저는 자연스럽게 제너럴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졌습니다. 각종 기자단 활동과 공모전은 저에게 소통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직접 부딪혀 얻은 소통의 방법은 기아자동차의 마케터로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1. 새로운 분야를 배울 것. ICT, 금융, 자동차, 패션, 뷰티, 마케팅, PR, 광고. 이렇게 많은 공모전에 도전하며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SK텔레콤 캠퍼스 리포터 1위 수료 경험이나 에이즈 예방 광고 공모전, SK 마케팅 앤 컴퍼니 공모전 수상 등 드러내놓을 것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꼈으며 빠르게 배우는 노하우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하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탐구, 제3의 공간으로서의 기아자동차로 마케팅하겠습니다. 2. 끊임없이 해낼 것. 흩어져 있는 정보들의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내야 했습니다. 롯데카드 커뮤니케이션 공모전에 도전할 당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서비스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1, 2차 자료 수집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150여 명의 잠재 이용자를 조사하고 시장의 흐름을 알기 위해 경쟁 업체의 인터뷰를 시도하는 등 쉽지 않은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인사이트 도출을 해내기 위해 3주에 걸쳐 조사를 마무리했고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보틀 제작업체 아르바이트, DHL 마케팅 인턴 등에서 끈질김을 인정받았습니다. 3. 팀원과 함께할 것. 소통이란 결코 혼자 해낼 수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SK 마케팅 앤 컴퍼니 마케팅 공모전에서는 공학도, 심리학도와 함께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역할을 배분하고 협업하며 효율성을 이끌어낸과 동시에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아자동차의 마케터로서 각 관련 부서의 중간 역할과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겠습니다. 부족한 글솜씨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직접 만나뵐 수 있다면 진짜 소통하는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숨차지 않았어요. 굉장히 좀 길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읽히기는 잘 읽혔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마무리가 아주 겸손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작성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이 문항에 글자 수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한없이 썼다라는 생각으로 썼는데 마케팅이 소통이라는 점을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고 그런 걸 경험을 통해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기아자동차에서 발휘함으로써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마음껏 글자 수 제한 없이 써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최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엄청 극찬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되게 부담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일단 구성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마케터로서 소통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3단 구성으로 한 것 자체가 정말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만 내용이 좀 더 길죠. 그러니까 더 많이 써도 괜찮은 이제 제한이 없는 자기소개서 항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나열식으로 썼다라고 하는 느낌이 조금 짙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요. 정규직 공채에 도전하는 내용이었다면 저는 훨씬 더
대열에 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인턴 자업기 소개서 항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좀 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더 좋지 성과가 저는 정말 많으니까 저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네, 그냥 정규직 공채에 도전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정규직 공채에 도전을 자기소개서와 인턴 자기소개서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가정하고 쓰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오늘 또 새롭게 좀 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조언을 받으셨는데 어때요?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네. 내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아무래도 좀 기분이 나은데 네. 이제 상시 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따 방송이 끝나고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혜진 양의 자소서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실 우리 혜진 양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또 언론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또 오늘 기아자동차 입사를 한다고 가정하고서 쓴 거죠. 네. 네, 어쨌든 본인의 이야기가 맞죠? 예, 저의 이야기죠.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기대가 좀 되는데 기대해도 될까요?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 네.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썼을지 한번 차근차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 왕들이 사는 세상, 딩동딩동. 학창시절 아침마다 저를 깨운 건 요란하게 울리는 자명성 소리도 다급한 부모님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안방과 연결된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우연히 갔던 한 식당에서 발견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간단히 초인종을 누르면 되는 것처럼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고자 할 때는 안방에서 간단히 버튼을 누르면 되도록 벨을 설치한 것입니다. 서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각자의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발견왕, 실생활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이를 제 스타일에 맞게 적용시키는 모습을 두고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수식어입니다. 실제로 누군가 내다버린 가구들이 있으면 분해하여 새로운 무언가로 재탄생시키기 일쑤였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편함은 어떻게 해서든 저만의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과대표로 활동하던 대학 시절 각종 이벤트 행사를 접목시킨 주점 행사로 주변 시선을 한몸에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작은 아이디어 덕분이었습니다.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핵심어 중 하나는 변화입니다. 땡땡땡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역시 언제나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유에서 또 다른 유를 창조하며 변화를 주도할 인재라 자부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혜진 양을 참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자소서를 보니까 그동안 또 몰랐던 부분들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벨, 방과 연결된 자명종 벨 잘 쓰고 있나요? 지금은 있는데 네. 배터리가 나가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로 자소서를 작성을 해주셨는데 오늘 작성 포인트 좀 들어보죠. 네, 저는 정말 처음 접하는 항목이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펙을 다 빼고 내적인 면을 좀 얘기해봐라 라는 식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해서요. 인재상이 창의, 도전, 소통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창의와 도전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최현정 컨설턴트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네요. 네, 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극찬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조금 아쉬운 말씀부터 네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신하게 정말 잘 시작하셨습니다. 본인의 사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본인의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발명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학 시절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잘 읽혔고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서 일반화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죠. 그게 사실은 남들도 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훈화하고 뭔가 개몽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듯한 자기소개서 내용을 좀 그 내용을 조금 알맹이로 빼시는 게 훨씬 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설득하고자 하신다면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말고 나만 알고 있는데 이게 당신이 몰랐던 거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뉘앙스로 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를 이제 예시를 써주셨는데 저는 스티브 잡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혜진 양이 말했던 것처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었지 본인이 그거를 그렇게 탁 못을 박아버림으로써 내가 남들이 그렇게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뭐 어떤
다 아는 인물을 제시를 하실 때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그 내용을 좀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부분 시작은 참 좋았는데 뒷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작성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작성하면서 사실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성장 배경이나 뭐 입사 후 포부, 성격의 장단점 이렇게 좀 일반화된 항목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완전히 배제하고 써야 되는지 아니면 구석구석에다가 이거를 잘 배치를 해서 써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럴 때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반적인 내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그냥 언급을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것처럼 내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 항목에 제시를 하는 게 조금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아예 안 쓰시는 게 낫고요. 근데 이거를 꼭 강조하고 싶다라고 이제 가정이 되고 이거 전략적으로 담아야겠다라고 하면 곳곳에 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항목들의 내용들이 원래 기본적인 자기소개서 내용들이 사실은 모든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질문 항목들에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가분이 작성한 샘플도 한번 만나봤고요. 2명의 취업준비생이 작성한 자소서까지 만나보면서 현실적인 조언들 들어봤는데요.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 입력 사항으로 본인의 열정과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는 URL 주소를 기재하라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돼요. 이 부분 굉장히 난감해하는 구직자분들 많으시는데요. 일단은 저는 내용은 정말 참신하고 창의적으로 작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게재하는 주소 를 블로그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없는 썰렁한 내용에다 그냥 첨부 파일만 딱 올려놓으신 구직자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서 제한되어 있는 내용이 본인의 이렇게 SNS로 활용하는 블로그 주소를 게재하지 말라고는 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라는 사람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는 겉에 포장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용을 작성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UCC를 좀 더 권장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파워포인트에는 그림 삽입, 동영상 삽입, 뭐 애니메이션 효과 정도로 굉장히 단순해서 시간적인 측면으로 이제 투자되는 부분이 UCC에 비해서 조금 더 심플하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UCC를 내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로 한번 시나리오를 기획해보고 내용을 만들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내가 파워포인트를 잘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신다면 그것도 영상으로 구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로 해가지고 게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약에 UCC나 뭐 그런 영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올리려면 유튜브로 활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블로그 굳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블로그에 이제 꾸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주신 조언을 잘 참고해서 URL 주소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아 자동차를 목표로 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취업을 입사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 그리고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특별히 내가 이 기업만을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 1위 기업은 여기가 아닌데 그러면 왜 우리 기업에 지원했지? 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을 했을 때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욕구가 정말 출중하게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당신의 기업에 지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가정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친절하고 유익한 자기소개서 클리닉은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역시나 상반기 공채를 진행했던 기업들의 자소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조금 더 어려웠던 아니면 흥미로웠던 부분들을 짚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는 취업정보 백서부터 먼저 만나보시고요. 또 이어지는 취업인생극장 2부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속 해법들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잠시만요.